자,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혼자 탔습니다. 그리고 거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타경수 대표님만 저 코드가 맞네요. 자, 오늘 제가 이 발제를 할 때 항상 걱정되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153지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어떤 얘기를 해볼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잡아서 그렇게 한번 나눠볼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킹덤워치 경영을 위해서 관리를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쪽 그 회계 세무 관리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그런 정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인데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부터. 마가복음 20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주제하고 약간 그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골랐냐면,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자는 많은 다른 덕목도 있지만 겸손이라는 덕목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전제로 이 말씀을 골라봤습니다. 마무리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발제 배경하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에서는요, 요즘은 대부분의 자료가 다 아시다시피 전산 자료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산 자료가 다 되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가 회계 세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이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5가지를 쭉 나열해 봤는데, 이 내용들을 다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두 번째 그 유동성, 즉 여기서는 이제 현금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계획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우리 고려할 요소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조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리 포인트에서는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출 관리하고 채권 관리, 재고 관리. 요 3가지만 오늘 발제에서는 그 내용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매출 관리했을 때는 당연히 매출 관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수익도 창출되고 우리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 영리 법인을 유지하니까 당연한 건데, 그러면 매출 증대가 최선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매출 증대가 필수이긴 하지만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매출처의 분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실무 사례에서도 한 번 더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매출처에 그 집중됐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분산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흑자도산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흑자도산이 현실입니다. 이게 매출도 계속 성장하고 이익도 많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게, 장부상 이익하고 실제 현금 유동성하고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리고 늘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늘 세금 내고 나니까 돈이 없다. 그리고 세금 낼 돈도 없고 너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십니다. 근데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이게 이익도 나는데 항상 자금 부족이 힘들까? 그 원인이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말하면 매출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공원이익 정도는 커버를 하는 매출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공원이익이라고 하면 변동비를 커버하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익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적자 매출이랄지, 이게 부실 매출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적자 매출도 부실 매출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 회수를 못해서 대손이 나는 것도 부실 매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 관리가 잘못되면 매출처의 신용도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관리하시고, 매출 관리가 이런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관리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채권 관리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좀 관리를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는데, 거래처별로 채권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거래처별로. 그래서 여기 제가 해놨습니다만 채권 연령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거래처별로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거래처별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 잔액 명세가 아니고 채권의 증감을 보셔야 됩니다. 채권의 증감. 그래서 특히 중요 거래처일 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래처인데 채권이 쌓여가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 실례로 나중 마무리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회사가 실제로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규모가 아는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 실무사는 마무리 때 한번 말씀드리고 하고요. 그럼 중요 거래처일 때 자꾸 채권이 증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관리 포인트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채권 연령 분석을 늘 하셔야 합니다. 거래처별로. 그러면서 평균 회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채권에. 그래서 실제로 이 채권이 회수가 안 되면 어떤 어려운 점이 생기게 되냐면 자금 계획에 이게 차질이 생깁니다. 그럼 유동성 압박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나 이게 매출은 굉장히 큰데 자금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럼 영업대금 회수가 안 되면 차입금으로 자금 조달이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중에 어려운 점이 생기겠죠. 여러분 차입금은 안 갚을 수 없는 거 아시죠? 하여튼 언제 뭐 상속된다는 것도 아시죠? 부채는 상속까지 돼서 대대손손 어려운 점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장기 채권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요거 좀 관리 포인트로 좀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매출이 큰 거래처일수록 이 채권 잔액에 대해서 이게 장기 채권 혹시 아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대마불사라는 얘기 아시죠? 설마 나한테 이렇게 중요한 거래처가 나보다 더 큰데 망하겠어? 실제로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래된 얘기지만 다 아시죠? 뭐 국제그룹이랄지 대우그룹이 대기업도 도산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큰 거래처가 잘못되면 우리 영업 자체에 엄청난 데미지가 옵니다. 뭐 당연히 거의 같이 도산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거래처일수록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 채권 관리를 특히. 그리고 집중되는 거를 좀 분산할 수만 있다면 그런 쪽으로 노력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특히 큰 거래처일수록 또는 채권 관리의 원칙을 한번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여기하고 계속 끌려가게 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그 거래처 중에서는 여기는 나는 이런 원칙을 세우겠다. 농담이지만 여기 주식 투자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식 투자에도 그러잖아요. 개미가 망하는 가장 큰 원인,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주식 투자에서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한 번 번 거를 덜 얘기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우리 재고 관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이게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게 전문가가 이게 편집을 해 주시다 보니까 조금 늦네요. 저는 이런 거 복잡하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쭉 올리는 형인데, 이게 다, 하여튼 재고 관리는 여기서 재고 관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상품, 제품 이렇게 보이는 것만 재고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매출을 일으키는데 원가 또는 비용이 되는 모든 것들, 그 중심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재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서비스업도 어찌 보면 내 머리가 재고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직원이 재고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생각해 보시는데, 여기서는 일단 유용해 보이는 우리 흔히 하는 재고자산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재고자산을 할 때 이 얘기를 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재고 수불을 작성하고 있느냐. 재고 수불은 내 머릿속에 있다. 현실적으로 그거 만들, 인원도 없고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어떤 형태가 됐든 엑셀이라 형태라도 해서 간이 형태의 수불부라도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개인이든 법인은 늘 나오거든요. 1년이면. 거기에 있는 재고 금액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제로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금액하고 장부에 제로든 그 금액이든 그 금액하고 실제 재고하고 일치하고 있는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일치하지 않는 원인을 알고 계신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이 많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유동성 악화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지 비용을 해야죠. 장소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 재고 팔릴 때까지 자금이 거기에 뭐라고 할까, 자금이 거기에 좀 누적되어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재고 관리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재고 자산의 중요성을 간과하시고 그냥 세무대리인한테 맡겨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냥 그냥 얼마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않았는지. 설사 그렇게 했다 해도 내가 그렇게 한 이유를 알고 계셔야 하고, 다음에
이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재고자산은 올해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이익이 납니다. 다 아시죠? 그러면 이 늘어난 재고가 다음 해에는 손실, 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간기 속의 문제지 어떤 소멸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고자산은. 그래서 이 재고자산은 나름대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흔히 이제 이런 얘기에서 다음에 이제 제가 식으로 하나 보여드릴 건데, 안전재고니 적정재고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이론적일 수도 있지만 자기 사업에서 그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정도가 적정재고다, 안전재고. 근데 그건 머릿속으로 나는 100이 안전재고야 이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보니까 최대 사용량하고 이게 조달하는 시간은 얼마인데, 내 평균적으로는 얼마 정도 사용하고 평균적으로 조달하는 시간이 어떻더라. 이런 거 정도는 생각하셔서 계략적이라도 이게 어떤 나의 안전재고나 적정재고를 관리하신다면 나름대로 재고 관리를 잘 하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조용하고 계시니까 원래 이게 세무회계 쪽이 재미가 없습니다. 예, 농담을 섞어서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 내용이, 물론 저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거는 한번 그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안전재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무 사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관리를 할 때는 무조건 매출 증대가 능사는 아니다. 요거를 좀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특히 그 최소한 공헌이익은 커버할 정도의 매출을 해야 된다. 요 생각하고요. 특히 거래처를 이제 분산하는 거, 요거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서 매출의 그 변동비라고 할 때 딱 그 원가, 재고 쪽만 하시면 곤란하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따라가는 변동비가 있습니다. 평만비로 분류될 수도 있고, 제조 경비로 분류될 수 있고, 하여튼 그 분류는 상관없는데, 이 매출에 따라가는 반드시 변동하는 비용, 이 정도 커버는 돼야 된다. 최소. 그게 공헌이익을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 관리는 채권 회수의 지연이 곧 현금 흐름 악화하고 우리 흑자도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갖고, 여러분들 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텐데, 부가가치세는 다 아시죠? 사업자가 안 내는 거. 그런데 왜 돈으로 자꾸 이게 돈이 없다라고 하실까요? 그게 채권 관리 때문입니다. 이게 미수 채권에 대한 부가세는 내가 내야 되거든요. 원래 받아서 내야 될 게. 이게 그러기 때문에 채권 관리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부실 채권 아시죠? 내가 1억을 채권을 예를 들어서 부실됐어요. 대손이 났어요. 그러면 10% 이익률이라고 보시면 얼마의 매출을 해야 메꿀 수 있냐면 10억을 매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0억 매출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나는 1억이란 채권만 못 받았는데 내가 10억이란 노력을 해야 10% 이익률이란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 관리가 나름대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고자산 아까 말씀대로 손익에 직접 영향이 있습니다. 손익에. 그리고 장기 체화되게 되면 제조 그 유지비용, 장소 이런 거 해서 하여튼 비용도 나고 자금이 쌓여있게 활용도가 안 되는, 누적되어 있는, 이게 썬크 코스트라고 하죠. 거기 잡혀있는 금액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그 자금 유동성이 악화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꼭 이게 맞는 건 아닌데 비연금 비용, 이제 손익을 관리하실 때 이런 쪽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단기의 지출은 아닌데 향후에 지출되거나 미리 지출됐던 금액, 비용들입니다. 이게 퇴직급여나 감가상각비 또는 비업무용 수형차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세무상 이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감가상각 같은 이미 투자된 거에 대한 비용화되는 거.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실제로 있었던 실무 사례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감사했던 실제 회사입니다. 실제 회사. 그래서 매출 한 1200 정도 하시는 중견기업 정도 되고요. 제조업이고, 그리고 원료는 수입하는 회사였습니다. 수입. 그래서 수입하다 보니까 그 디스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 구입하는 한 3개월 정도, 보통 한 6개월인데 최소 3개월 이상은 전에 구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거래처 특성이 보면 여러분들 그런 업체들 보셨겠지만 거래처를 내가 개척하기 위해서 여신이라고 해서 내가 대여금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의 유동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대여금을 줘야 되니까. 물론 이자는 받습니다. 근데 대여금을 줘야 되는 자금이 많이 필요한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큰 거래처가 이제 2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채권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매출이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가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잔액이 이제 규모가 크니까
우리 단위를 좀 크게 해서 한 50억 정도 돼요. 근데 매출이 매달 한 1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채권 회수는 매달 5억 정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50억에서 늘어납니다. 예. 채권이 늘어납니다. 돈은 들어오고 매출은 늘어나는데 계속해서 채권 잔액이 늘어나게 되죠. 이게 우리가 그 가장 큰 거래처, 중요 그 집중 거래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우리 유혹입니다. 유혹. 여기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본 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 금액보다 매출 금액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잔액이 쌓여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담보력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영업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망할 가능성이 없고 계속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규모 그 거래처 부도가 났습니다. 이게 100억대입니다. 100억대. 우리는 이제 상상, 이 작은 규모에서 상상하기 어려운데 100억대면은 바로 도산입니다. 도산.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떻게 버텼냐면 선친으로부터 내려온 개인 그 대주주의 재산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 부동산 전부 다 자산 수중했습니다. 회사에. 그렇게 해서 겨우 지금 유지하고 금년에는 조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2개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100억대를 2번씩 거의. 저희 회계상으로는 전부 다 대손 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손. 그러면 재무제표가 굉장히 부실해지죠. 그리고 세금은 다 내게 됩니다. 세무에서는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큰 거래처의 예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작다고 하는 우리 거래처에서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처들을 좀 실무적으로도 이런 관리, 실제 이런 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하시고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그 발제는 간단하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토론의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유동성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영업 쪽, 매출 쪽만 그 여러분들 올인하시느라고 유동성 이쪽 관리는 좀 혹시 후순위로 미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걸 한번 자연스럽게 우리 하는 영업 쪽에서 이렇게 영위하는 내용을 좀 한번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25분이니까 저 시기가 맞다고 본다면 25분이니까 45분에서 50분 사이까지 토론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같이 토론해 주시죠. 리더들